고소의 전략입니다. 생방송으로 오후 1시 10분 대한민국 최고의 분석가 평론가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규현 부장판사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공수처에서 우연일치인지 몰라도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지규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것을 형사 3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공수처가 이제 뭐 피하지 않고 절차대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워낙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지금 또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장이 과거 윤석열 구속 취소나 여타의 문제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그 고발 내용이 될 텐데. 그게 재판과 연관돼 있는 문제라서 그거를 수사기관이 재판이 진행 중에 수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튼 뭐 공수처의 의지는 표명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판사가 공수처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판사로서는 모멸감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수사기관에 가서 앉아서 조사받는다는 게 일반 시민들도 다 모멸감을 느끼는 건데 판사들은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 때문에 더더욱 좀 그게 좀 심하긴 하죠.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그 윤석열이 주도하는 수사에 불려간 판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뭐 마치고 나와가지고 뭐 그 엉엉 울었다. 뭐 저 법원에 나무를 붙잡고 뭐 앉아가지고 토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후일담으로 있었는데 그 정도의 심리적 충격은 있겠죠. 자. 국민 일반 정서로 보면 지규현 부장판사가 지금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남용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면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법리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자꾸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서 그게 다 뭐 해당될 수 있다. 내지는 해당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법원의 판례가 굉장히 이 폭을 좁혀놨고 그 구속 요건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의 제도로서 판사가 본인의 그 결정에 위법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심급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교정을 해야지 그 자체를 바로 형사 처벌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심지어 그 판사가 판사를 처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권은 보호돼야 되는 게 맞죠. 직무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이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보호받아야지 이걸 다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저 사람을 제재하자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은 그렇죠. 우리가 법이 좀 더 선진화되면 더욱더 직권은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히려 직권도 아닌데 끼어들어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면 훨씬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무시로 하는 사람들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고 그게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그런 식의 이 논리가 구사됐는데 하여튼. 자, 저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어제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공개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발언 같은 것도 좀 담을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생방은 아니더라도 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배려는 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저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저희야 뭐 그 촬영을 허가할 거라고 예측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공판 내용을 촬영하게 공개한 적은 없어요. 형사재판에서. 그러니까 뭐 늦게 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최소한 윤석열에 대한 인정신문이나 뭐 여기까지는 공개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잘랐다라는 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재판 진행 심리 과정을 왜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또 다른 그 결과가 될 수 있겠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녹화된 장면을 매일 같이 이제 그 실시간처럼 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판사가 마음 먹으면 윤석열 내란 사건은 워낙 역사적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도 있다. 법의 규정은 없을 거고 이게 그 대법원 규칙이나 이런 걸로 아마 막혀 있을 겁니다. 뭐 앞부분만 저기를 하고 공판 진행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중계가 되면 일종의 그 파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 중에 심지가 바르거나 굳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그 청취율이나 그 요즘 같으면 댓글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 재판 진행을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냐라는 걸 좀 공개를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사법부나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국민들과 무관하게 뭐 하늘 위에서 우리는 너희를 심판하는 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우리가 그 제도의 재설계나 검토를 할 일이긴 하지만 현행 제도로서는 어쨌거나 막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것도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비공개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예, 예. 법리 검토가 전혀 없이 이렇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량 범위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촬영을 허가해야 된다 이런 기속 규정이 아니고 예. 허가할 수 있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저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직위원부장 판사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아니면 그냥 기대한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 과거 박근혜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재판장이 그 김세윤 부장판사라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제 대학 동기라서 더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수준 정도가 아마 나왔을 거고 이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구속 취소한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알려지고 파장을 일으켜서 그렇지 어제 모습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이례적인 거는 아니었다고 네.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위원 판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은 어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가 썼던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에 나왔던 예. 칼럼은 다 보셨을 테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반영해 놨더라고요. 예. 직위원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지금 직위원부장 판사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쳐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그게 시민들께서 저도 요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대중강연을 한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재량 범위 안에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그냥 저지르고 나면 잊혀지고 끝이다. 이렇게 되면 그 뒤에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 또 이상하고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최대의 응징이고 그런 기억을 통해서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을 먹고 딴 마음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정찰제 판결이라고 소위 불리웠던 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혹은 저 안기부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해놓은 대로 했던 그리고 그 숱한 고문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외면했던 그런 판결을 한 판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자들이 나중에 다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럼 기억이 구체적인 이제 압박이나 부담으로 느껴져서 뭔가 이제 재판 진행 과정 그리고 편파적으로 윤석열을 일반적으로 편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정이 되도록 하려면 예. 자, 어떻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감시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본인이 무슨 굉장히 인권 친화적인 뭐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안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그렇게 인권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화제가 된 적을 여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예. 그간의 직위원 판사라는 사람이 법률가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왜 시대의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인권을 존중하고 그 안전을 보장하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세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큰 사건이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뭐 흠을 잡히지 않겠다 절차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방향이 잘못돼 있죠.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성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걱정하는 것이 이대로 가면은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항소 포기를 검사가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선 전에 결정이 나지 않겠지만 이라는 단서는 붙이고 있던데 실제 그럴 수 있다고 혹시 최 의원께서 그런 보십니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계속 그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 예. 왜냐하면 그
똑같은 걱정을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보면서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려면 같은 뜻입니다. 네.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지규현이라는 한 개체가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지규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살려면 이걸 무죄 판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예. 본인이 회피할 수 있고 회피는 이제 이미 1심이 예. 들어갔으니까 안 되고 검찰에서 기피할 가능성이 없고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제라고 이렇게 지금 해버리니까 국민들의 저항권 이제 목소리로 압박하는 수단 외에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다. 이런데 실제로 지금 제 마음으로는 차라리 재판 중단하고 정권 바뀌고 특검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한데 예, 예. 자, 이것은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현재 재판은 중단이 됩니까? 아니면 특검으로 가게 되더라도 뭐 이 사안을 다룰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걸 좀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은 지규현 판사의 재판을 못 믿겠으니까 중단하고 새로 하자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당장 윤석열하고 함께 묶어가지고 같은 방에 넣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지금 우리 헌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상 그거는 사법부의 그 진행 경과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 구성원들도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불신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 제기를 하고 공판을 내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검찰은 그러면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뭐 실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받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건 되게 필요한 일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법원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저건 지규현이 그냥 회피하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일종의 관종기랄까 뭐 그런 게 좀 작동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여론이 악화되고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 그 법원 수뇌부도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 지규현 판사가 이미 2년을 지금 그 해당 재판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기간 정도 채우고 이걸 불구속 사건으로 계속 진행하면은 1년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1심에. 그럼 인사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까지도 아마 우리가 고려에 포함해서 넣어야 될 것 같다. 지규현 입장에서도 그걸 바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질타를 받게 되면.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게 사건은 이관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법에 그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법에 정하면 특검에 관련된 이제 세부 내용이 이거 그러면 현재 재판부가 하지 않고 그렇죠. 특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새로운 재판부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도 여러 가지 특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내란 특검이잖아요. 예.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내란 특검의 그 범위 역할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쭉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사의 범위를 일단 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지금 빠져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라는 걸 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기존의 수사를 통해서 제기된 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것도 특검이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다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특검의 사안에서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면 그렇죠. 예. 현재 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재판은 그대로 가고 재판은 가고 재판은 검사가 가고 바뀌는 거죠. 예. 검사가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그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바뀌는 그렇죠. 것이고 더 명확하게 따질 수 있으니까 수사 내용을 거기 가져가서 예. 재판부는 그럼 지기현 판사가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특검으로 가더라도. 예, 예. 그러나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논쟁적으로 일단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좀 균형감은 훨씬 더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법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에 관련된 명언 중에 예. 그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 뭐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보인 그간의 행동, 검찰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속성, 또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이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또
질타하고 촉구할 책임이 주권자인 시민한테 있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점차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거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공기나 분위기가 바뀌면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도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1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지기현 판사의 위치에 가더라도 이게 실제로 법리적 공방이 될 만한 사안의 복잡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판사가 예.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내란 아니고 본인이 권한 안에서 움직였는데 왜 이게 내란으로 기소해서 가져왔느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좀 법리 공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법률가 아니어서 실체에 들어가면 예. 사실관계를 놓고 이게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징계 사건이 전에 있었잖아요. 징계 사건이 항소심에 가가지고 왜 그 각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재판장이 심준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원 내부에서 나름 그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윤석열의 징계건 가지고도 그때 징계 사유가 되네 안 되네 하는 논란들을 언론이 엄청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서 몇 가지를 빼기도 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했던 게 징계위원회 구성이 뭐 잘못됐네 어쩌고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가지고 각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실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하고 내통이 되고 다 지령을 받고 내지는 캐비넷에 뭐가 있어서 윤석열을 봐주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거를 내란죄가 아니라고 판결할 수는 없고 삐케야 공소기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약간 여지를 남겨둔 걸로 보이는 것처럼 무슨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간에 다 시간으로 날짜로 계산했던 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를 최초로 창조한 자기 때문에 기존의 법원에서 여러 차례 수사 주체로서의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게 심지어 검찰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 번 지금 법원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 실체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윤석열이 내란을 한 게 아니다. 윤석열이 말처럼 그냥 경고용으로 뭐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내란인데 피도 안 흘렸으니까 내란도 아니다.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 어저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현장 영상 좀 잠깐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소기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법리적으로는 공부할 게 아예 없다. 내란죄는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하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소기각 하겠다, 재판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해버리게 되면 혹시라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끝나버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면 그건 아니라고 이제. 그거 다시 기소해서 재판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내란죄는 또 저기 뭡니까 그 공소시효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소하고 다시. 자, 그 말씀은 이제 결국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사라고 하면 이제 특검에서 재수사해서 다시 기소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이 또 더 추가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뭐 다른 거를 다 합쳐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공소기각하고 다시 기소하는 거 뭐 한 달도 안 걸리죠. 사실관계가 다 확인돼 있고 특검이 어차피 출범하게 되면은 기존의 수사 관련 자료들을 다 다시 체크하고 또 윤석열이가 여죄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서 지금 윤석열의 내란 관련된 부분이 모든 게 다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지규현 판사가 저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나가는 상황이다. 라는 걸 굉장히 의식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느껴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언론 등으로부터 이런 촬영의 신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보통의 경우에 법원에서 판사가
모르겠어요. 지규현이라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있고 저 지규현 판사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밝고 명랑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판 법정에서 저런 얘기들을 저렇게 뭐랄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부의 결정으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촬영을 마치셨으면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를 하지. 저기서 막 표정도 관리하면서 자 오늘 이런 신청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안내하듯이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예. 법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판사가 몇 명이나 있나. 자 그러면 이제 1심에 무죄 선고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내란죄 성립 법리적으로 다투더라도 절대 불가다. 두 번째 공소기각의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새롭게 기소를 하면 되니까 1심 다시 열고 갈 수 있다.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욱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히려 공소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그다지 없다.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규현 부장판사를 포함한 어떤 판사들의 생각의 수준이나 그 깊이를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지규현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오히려 윤석열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건을 통해서 무죄가 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규현 판사가 굉장히 의연한 것처럼 지금 본인이 이렇게 비치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심리적 충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건 실제 또 확인도 해보신 거죠? 판사들은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규현 본인이 또 주위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언행을 보면 굉장히 의식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런 거였잖아요. 애초에 타고난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도저도 없이 아주 이상한 판결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이나 성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양꼬치 골목에 가가지고 무슨 중국 사람들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저런 극우적인 파시스트들의 생각에 비슷한 수준이라서 윤석열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고 한 것이냐 그런 걱정을 저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름 본인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지나쳐서 생기는 사고를 칠 수 있어도 그거를 다 버리고 나는 원래 파시스트였기 때문에 윤석열이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이걸 다 지고 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질문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어제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쓴 글을 보니까 그 오디오 녹음이 기계음인데도 한 8만 명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시원하다. 그냥 우리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기현을 기억하자 이렇게 이제 해 주셨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는 말하겠다라고 제가 듣고는 속이 시원하고 좋던데 오늘 최강욱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 좀 다행스럽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 보세요. 어떻게 8대0, 9대0으로 계속 나오겠습니까? 지금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런 사람들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하겠다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도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유 작가가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까지 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면 굉장히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공개가 얼굴이 됐기 때문에 점점점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유 작가님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지금 현실, 사법부가 보이고 있는 현실을 본인들이 굉장히 자각해야 되고 그걸 자각하기 위해서는 자각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권자들이 감시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거라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요. 저는 그 법조인들의 삶이나 그 생태계에서 같이 지내왔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아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서 벗어날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맞다고 계속 맞아요. 지금 이제 8대0도 그렇게 맞추셨고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그나마 국민들이 이렇게 열화와 같은 민주화 의지,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를 만든 주권자의 뜻대로 그래도 점점점 정상
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어저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태도가 예. 자 지난번에는 90분 넘게 혼자서 막 예. 하다가 공개가 된다고 해서 의식을 한 겁니까?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던데 윤석열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재판이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앞에서야 다 아부하는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다 정리를 해주는 바람에 뭐 재판 분위기가 확 잡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아,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변호인단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변호인단에서 네, 서초동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네들 잘했다고 한다고. 예. 그런데 그건 윤석열 앞에서 그러는 거고 자기들끼리 돌아 앉아가지고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변호사들이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어떻게 해도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피고인한테.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어떤 허점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공격을 받게 되면 대책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피고인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요 말만 하시라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1회 기일에서 윤석열이가 보였던 그 모습은 그냥 윤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나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본인의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그냥 행동이었지만 윤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은 특별히 윤석열이가 뭐 끼어들 만한 상황이 아닌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끼어들어서 헌재에서처럼 내가 직접 질문하겠다 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계속 앉아서 졸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뭐 책상에 머리를 박을 만큼 졸았다고 하던데 중간에 아주 기자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저러한 모습들이 아마 변호인단에서 오늘은 좀 이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 지난번에 너무 충분히 말씀 잘하셨다. 그렇게 아마 좀 자제를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지금 고소의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후에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겠고요. 동시 접속이 10,000분 가까이 되는데 좋아요가 3,000개가 안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스픽스 구독 꼭 필요하다 응원해 주신 덕분에 136만 명 달려가고 있는데요. 최강욱 TV도 동지를 가지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강욱 TV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 지금 한 48만 명까지 지금 갔습니까? 아니요, 한 47만 명 47만 명 초반인 것 같은데요. 예, 어저께 47만 명 정도 돼 있던데 팍팍 밀어서 이제 조만간에 50만 명이 넘는 개인 유튜버 중에서 50만 넘으면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최강욱 TV도 꼭 구독해 주십시오. 이 방송 나가면 한 20만 명 정도가 오늘 내일 연일 보시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욱 TV 꼭 구독해 주시면서 스픽스의 영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최강욱 의원께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졸았다는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사건으로 수계가 자 이제 형사 피의자로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이제 이렇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앉아 있다가 잠이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사람인 거고. 예. 아니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 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당뇨가 심하거든요. 예, 고도당뇨라는 그러니까,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뭘 많이 먹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졸리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럼 뭘 먹었길래 그러는 거냐? 술이죠. 그 전날 뭐 저기 무슨 김계리, 배희철 이런 사람들하고 뭐 사진도 찍어서 공개하고 했잖아요. 저 사람 성향이나 성행상 저 술 안 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앉아가지고 뭐라도 떠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졸고 있었을 것 같고 더 가관이었던 거는 변호인들의 태도예요. 그렇게 졸면은 변호인들이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단 한 번도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필요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괜히 앉아가지고 뭐 이런 데가 막 긁는다거나 뭐를 심하게 막 볼펜을 돌리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곽근 변호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계속 기자석을 이렇게 살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를 기자들이 다 지금 봐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 텐데 정작 윤석열을 깨우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왕이니까. 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기자들이. 그런데 이제 재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에서 다 보고 있고 보도가 나갈 게 뻔한데 정말로 정신 상태를 가다듬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졸아서 이 책상을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고개를 떨구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돼서 정말 영상으로 남아 있으면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요만큼이라도 공적 마인드가 있거나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나 역사를 바라보는 사명감 같은 게 있거나 본인의 처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 성찰이 자기 객관화가 돼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지금 네.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저게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나 일관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니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왜 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를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와 저렇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내란 수계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국민은 정말로 죽을 판인데도 본인 재판할 때 와 저런 방식으로 검사 들고 때 있다. 윤석열이 예. 법정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판에 공소유지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예. 제가 피고인의 예, 예. 변호인이고 그 사건의 수사 검사로 예. 들어와가지고 그 법정에서도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예. 그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보면 이러면서 이렇게 도리도리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인데 이자는 예. 검사 때나 지금이나 늘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검사로서 직급이 이렇게 높지 않을 때도 예. 저 판사 놈들이라고 항상 얘기했고 내가 대법원장 한 놈은 반드시 구속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법원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 혹은 무시 이런 게 있고 윤석열이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 무죄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에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은 법정이라는 장소가 그냥 검찰의 쇼잉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공간일 뿐이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별다른 의미나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의 검사의 위치로서 행해야 될 공적인 책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늘 그냥 법정의 환경 자체를 무시해왔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판사를 욕하면 되는 거고 판사 뒷조사나 시키고 뭐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안에서 이거를 임하는 태도가 달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저 생사의탈권을 쥐고 있는 판사한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전날 술 먹은 생각하면서 이거 올라오네 하면서 조는 게 그 사람의 다른 각성을 통해서 이거 극복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뭐 파면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의 기저질환이 뭔지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로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강경변이다 뭐 그러니까 저 지방간이 엄청 심해가지고 네. 강경변 경변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 녹내장 엄청 심하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뇨인데 당뇨도 고도 당뇨다 이제 이러면 건강관리를 혈압. 엄청 혈압도 심각해요. 혈압도 이제 심각하다 이러면 이제 건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본인 예.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 전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그냥 술은 계속 마시고 몸은 엉망진창인 상태로 국민들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국가 경영을 할 때는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본인이 파면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지는 뭐라고 합니까? 다 이겼다고 하잖아요. 예. 다 이기고 왔다.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뭐 내가 3년 동안에 다 이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정말 머리가 이렇게 책상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갈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검사 때부터 늘 그거는 했던 얘기고요. 예. 술을 보통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중독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전화 걸어가지고 그 본인의 수하에 있었던 그 박형철 비서관한테 아침 회의 때부터 전화를 걸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쌍욕하는 게 전화기 바깥으로 다 들릴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당하는 후배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노인네가 아픈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증세가 더 심해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도피하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해서 더 악화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주는 그 어떤 막중한 사명감을 느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거는 그 잘려가지고 백수가 된 상황에서도 한남동에다가 사람 불러가지고 파티하는 식으로 밥 먹고 술 먹었다는 그런 행동을 보시면서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역시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꽤 술을 즐기시는 편이었는데 네. 대통령 재임 중에 내가 근무 시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술 안 먹겠다. 실제 안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공적 사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보석 신청을 한다. 뭐 재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뭐 1심이 선고가 됐는데 감옥에 갔다 보석 신청한다. 건강상 이유다.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도 혹시라도 그런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봐야 합니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셔버린다. 아니, 정말 나쁘게 뭐, 이야기하면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호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 상태를 방치하거나 더 악화시키면서 충분히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뭐 워낙에 지금 이 상황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참 이 질문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건 다시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걱정하시죠. 뭐. 예, 예. 그래서 자, 재구속 여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 진행의 경과로 보면 2주에 한 3번 정도 이제 재판을 하겠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공판이 지속되면서 재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까? 지규현 입장에서 재구속, 그러니까 직권 재구속을 예. 검토할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이 좀 흐르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한남동 내부나 용산 내부가 지금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정권 바뀌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차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규현의 구속 취소로 인해서 또 심우정의의 적극적인 석방 지휘로 인해서 풀려나간 윤석열이가 돌아가가지고 그 소굴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네. 김성훈 이하 여러 또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했는가?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의 확실하게 추측되는 게 증거인멸 행동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사실이 확인되게 되면 그거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무게를 지규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 최강호 의원 전망은 99% 맞기 때문에 재구속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다려 보시면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기대하셔도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예. 어차피 특검에 의해서 저거 구속됩니다. 바로. 예, 예.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뭐 이것은 뉴스가 되지 않고요. 예. 오히려 투표 참여하는 당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예. 투표율이 높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원분들이 예. 그 어떤 제가 출연하는 방송의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인 무슨 SNS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내가 정말 지금 이 뭐라도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지금 너무 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이 느껴져서 뭐라도 내가 저것들을 응징하는 일이라면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다. 예. 라고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주권자로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권한 행사가 투표죠. 투표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고 또 투표 결과를 통해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는 거라서 그런 지금 이제 이 내란 사태를 겪은 나라의 실제 주인인 주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민주당 경선은 언론이 막 덤벼들어서 물어뜯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조선일보만의 태도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언론들이 함께 보였던 태도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덜한 이유도 그 압도적인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이 저 국힘의 여러 사람들이 벌이는 각축에 비해서 밋밋하게 보이고 재미없을 가능성을 걱정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저당이 워낙 지리멸렬하고 수준이 낮다 보니까 난데없는 무슨 한덕수가 너무 나오네 마네 하는 걸로 지금 관심이 다 쏠려 있지. 그리고 또 저 경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나 토론이나 이런 거에 수준이 너무 저열하고 천박하니까 웃음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네. 관심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선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를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김두관 후보 같은 분들의 반발도 일부 있긴 했지만 지금 경선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축제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뭔가 시비를 갖고 붙으려고 해도 별로 시비 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열기가 이제 모이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주말에 이제 광주 그리고 서울 이제 이렇게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통화는 한 적이 없고 예. 통화를 전에 헌재 선거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예. 뭐 이렇게 메시지 평소에 같은 이렇게 거는 좀 교류를 주고받죠. 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문자 예. 주고받고 이러던데 요즘 자신감이 확실히 저 생겼습니까? 아니면 좀 무게나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이 엄청 많이 훨씬, 예. 어제 그제 상관에는 지금 정말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 어떤 이런 거를 좀 함께 생각하자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이제 개인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 뭐랄까 정광훈 의원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죠. 예, 하는데 뭐 그걸 뭐 이렇게 막 뭐 연인들처럼 하는 건 아니고 예. 뭐 상황이 있을 때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과 책임감이 훨씬 크고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는 날 우리는 정말 감격에 겨워서 환호하고 눈물 흘리는 분까지 계셨지만 네. 저는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에서 본인의 어깨에 지금 이 다가와 있는 역사적 책무가 얼마나 이분을 누를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이게 민주진보 진영이 배출한 그 대통령들의 특징이 활자 중독이에요, 활자 중독. 네. 뭘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읽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더 그런 거에 대해 익숙하셔서 그런 건지 젊었을 때부터 해봐서 그런 건지 그런 걸 거의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보면 희한하게 유튜브도 웬만한 거 다 보고요. 예. 댓글도 다 알고 있고 예. SNS도 항상 다 보내면 다 알고 언제 그걸 다 체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김행 여사도 뭐 하루에 수시간씩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체크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저는 이제 뭐 듣긴 들었는데. 직접은 못 들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김혜경 여사님이 이번 상황에서 어떠한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모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고맙게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는 시간이 전해 많으면 더 들었습니다. 많이 여쭤보고 싶지만 그래도 짧게 몇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도 이번에 새 정부가 들었으면 뭔가 일을 좀 해야 한다는 주변의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뭐 이런 기대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방송에서 것 처음 듣는 같은데 거, 예, 같은데 예. 그냥 뭐랄까 그냥 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왜 공직을 갈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 기억에 좀 한 10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걸 예.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피선거권 없는 건 알겠는데 예.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를 해봐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근데 피선거권이 없는 게 먼저가 아니고 공직에 갈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상실됐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건데 예. 앞뒤를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죠. 예. 근데 저는 어쨌거나 9월 달까지는 중간에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예.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교황은 될 수 있어도 공익근무요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좀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다 귀감으로 삼아서 민주진영의 대통령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더 잘해야 된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 본인이 없는 능력을 어디 가서 만들어 와서라도 네. 무조건 더 잘해야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민주정부가 그동안에 쭉 이어왔던 일종의 실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고 저는 이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재명의 그 어떤 삶,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웠던 삶 그걸 겪은 사람이 한국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가는 것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느꼈던 어떤 감동이나 쾌감, 그 다음에
외국 같으면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청량감 이런 걸 훨씬 넘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그 책무를 많이 본인이 느끼고 많이 준비를 하시고 있고 또 그간의 행정가로서 보였던 이재명의 모습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보좌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저는 본인의 능력이나 어떤 책임 의식이나 사명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서 사심없이 함께 일을 하느냐 이게 되겠죠 관건이.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거 어떤 겁니까? 메시지 중에서 이 메시지는 정말로 이재명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메시지. 저는 뭐 굳이 새롭게 보이는 태도라고 하는 거는 가면 갈수록 그 굉장히 여유 있고 뭔가 깊이 있는 태도로 어떤 주제에서든지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공부가 많이 돼 있고 자신감이 붙어 있다는 거라서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사선을 여러 번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목을 찔렸을 때 예.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게 내가 보는 마지막 하늘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숨이 계속 쉬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뒤로 본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좀 했었고 예.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공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일관된 장점은 일을 할 수 있게 네.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예,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소통되는 말이라서 꼭 그 말의 의미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제 연설 말미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준비돼 있다. 제대로 하겠다. 기대하는 사람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국민이 손잡고 함께 가면 정말로 좋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십니다. 빨리 6월 3일이 왔으면 좋겠다. 청소부님. 김예경님은 제가 오면 사면해야죠. 9월에 끝납니다. 복권 사면 갑니다. 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최강욱 전 의원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금방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제가 광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국내에서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마음 6월 3일까지 가져가면서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결단 내리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가서 압도적 표차로 민주정부가 출범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짐하면서 나중에 우리의 집단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는데요. 산삼 순백입니다. 1+1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무려 15,000건이나 있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한다. 결국 가성비, 가심비가 최고라는 반증입니다. 순백 1+1과 추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을 더 드리는데요. 1666-1080 전화하시면 가족 건강, 친지의 건강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전설의 고려 산삼맥을 입고 있는 산삼 순백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현금 혜택 잊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서경석이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128만 원 싹 다 현금으로 최대 혜택 드립니다.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 드리고 있는데요. 혜택 비교하면 더 좋습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60만 명 누적 가입자가 얼마나 이 서비스가 좋은지 이미 검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정보험도 가입해 있기 때문에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의 150% 보상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670-2571 인터넷 정수기 그리고 휴대폰 구입 또는 교체할 때 꼭 인터넷 비교원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에는 또 다른 추가 혜택 모바일 상품권 최대 4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강욱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스픽서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면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서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